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총선 전국으로 돌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만큼 이 정치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나라도 없죠. 예. 일단 국가 존립 자체가 정치를 잘해야만, 특히 국제 정치가 됐든 국내 정치가 됐든 정치를 잘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상당히 위태로운 포지션에 있고, 4대 강국 사이에 껴 있고, 또 이제 그 4대 강국 사이에 또 적대국으로 돼 있는, 같은 민족으로 돼 있는 또 북한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익히 알고 계시지만 자원도 적고, 그러니까 뭔가 이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거고, 우리가 조선이라든지 고려도 딱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사악해가지고, 한반도 사람들이 되게 사악해서 정치를 이게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라, 신라 시대 때부터, 신라도 나당 전쟁 연합군인가요? 그래가지고 고구려를 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이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적일 필요가 없죠. 그냥 칼 들고 전국 통일을 하든지. 왜? 일본을 누가 건너가가지고 정복할 나라도 없고, 또 외세의 그 침입을 받을 일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한반도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자체가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 정치적인 국민을 또 다스리려면 국회의원들은 더 정치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정치적인 민족이니 정치적인 것을 혐오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내년 4월 총선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전국이 뜨거워져 있고, 그럼 도대체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금 죽기 살기예요. 왜냐면 내년 4월 총선에서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기고 민주당이 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대통령도 저렇게 강한데, 만약 거의 진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육창골단의 그 태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살을 찢어내고, 뼈를 부서뜨리는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기세로 지금 달려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의 아작이 날 것 같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거기도 지금 거의 그런 상태고, 반대로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저기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저러다가 이제 만약에 총선에서라도 지면은 이건 그냥 역공이 엄청날 텐데, 왜? 이거 누구한테 이렇게 해코지 하면 그만큼 또 당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비장해진 겁니다. 죽기 좀 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총선의 이제 화두는 뭐냐, 이 총선의 화두는 뭐냐를 지금 각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포시부터 편입을 한다든지, 하남, 구리, 이 사람들 지금 고향, 시장들 만나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정부의 어떤 그 지시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광역시티 이런 거 하고 있고, 이게 먹히든 안 먹히든 일단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박수영 작가께서 이제 계속 얘기하시던 공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게 왜 이게 메가시티나 공매도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단초가 어디 있냐면, 요즘에 그 인기 끄는 영화 있죠. 서울에 보면서 나오는 그 노태우를 보시면 딱 맞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전두환이라든지 또는 국방장관 김의성, 또는 황정민 이런 사람들만 이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노태우라는 사람을 보면서, 노태우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어떻게 전두환까지는 해먹어도, 노태우라는 사람이 어떻게 또 정권을 연장하고, 소위 얘기해서 6.29 선언을 해가지고 직선제를 얻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노태우한테 졌잖아. 그래서 노태우가 결국은 소위 얘기해서 군사 반란을 일으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단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단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존재는 바로 이런 존재인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박정희가 해결해 줬죠.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 노태우가 얘기했던 게 뭐죠? 바로 보통 사람이야. 어떤 보통 사람? 위대한 보통 사람. 그럼 노태우가 왜 위대한 보통 사람 얘기를 했을까요? 응? 먹고 사는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통일별을 만들든 뭐 중화학공업을 일으키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든 어떻게 이루어냈어.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이미 끝났어. 70년대. 근데 80년대가 넘어서 이제 왜 노태우가 위대한 보통 사람 얘기를 했느냐? 왜 그게 또 먹혔느냐? 이 보통 사람이라는 게 뭔데 먹혔느냐? 그게 바로 중도층이에요, 여러분들. 그 보통 사람이라고 이 명명한 그게 바로 중도층입니다. 그럼 그 중도라는 게 뭐냐? 우리가 정치라는 건 말입니다. 흑백의 논리로 따지면,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그 홍준표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진 이유가 뭐냐면, 중도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중도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중도는 없고, 오로지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면 지는 겁니다. 중도가 있어요. 중도가 왜 생겼냐면, 정치 논리로 생긴 게 아니라, 경제 논리로 생긴 거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경제적인 상황관계에 의해서 계층이 결정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해진 거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소위 얘기해서 양반 쌍놈, 또는 뭐 시험을 봐서 소위 얘기해서 고신이 뭐니 이런 것들로 그 사람들의 어떤 위치가 결정됐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무조건 얼만큼 가졌느냐, 또는 얼만큼 가졌다는 느낌을 받느냐. 여기에 모든 국민이 지금 몰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하면 4개 계층으로 생각을 해봐요. 4개 계층. 무슨 계층이야? 최상위 계층, 그리고 최하위 계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상위 계층은 뭐냐면 집도 있고 주식도 하는 사람들이야. 상위 계층, 집만 하는 사람들이야. 중위 계층, 주식만 하는 사람들이야. 하위 계층, 집도 없고 주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딱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직장만 하려고 주식 투자할 돈이 없어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집이 없거나 아니면 집에 투자를 하기에 만큼의 돈의 규모가 없는 사람들이야. 소위 얘기해서, 물론 이런 건 있죠. 집도 있고 다 있고 주식도 하고 그림도 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상위 10%야. 상위 10%. 그리고 상위 20%는 뭐냐? 응? 상위 30%, 30%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10, 30, 30, 30. 응?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중도층이라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포진되어 있냐면 소위 얘기해서 노태우가 얘기했던 위대한 보통 사람, 중산층인데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솔직히 중산층이에요. 대한민국 따지면 10, 30, 30, 30이면 거의 중산층인데 이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는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노태우 대통령 때는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었어. 왜? 경제 규모가 발달하고 워낙 이제 못 먹고 살다가 중산층이 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중산층인데 누군가가 딱 나타나가지고 위대한 중산층의 시대라고 딱 여니까 그래 내가 중산층이지. 노태우가 갑자기 대단해 보이는 거야. 나를 인정해 주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니까. 국민이라는 거, 정치라는 거는요, 뭔가를 인정해 주는 사람한테 표를 주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중요도를 부각시켜 주는 사람한테.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도층이 뭐냐면, 약간 아쉬운 거야. 왜? 빈부격차가 좀 더 벌어졌어. 집값도 더 오르고, 물가도 더 오르고, 그리고 최상위 계층들이 맨날 텔레비만 보면 100억씩, 1000억씩 있고, 무슨 카카오네, 네이버네, 이런, CEO들이 옛날 같으면 그냥 10억, 20억이었는데, 예를 들면 아직 80년대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옛날 80년대 때는 집 한 채가 1억이고 그랬어요. 강남에도. 근데 이게 무슨 TV만 틀면 100억, 1000억 하니까 원래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박탈감이 드는 거야, 박탈감이. 근데 그 박탈감이 원래 중산층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30% 중산층이란 말이야. 상위 10% 빼고. 그럼 이 30%의 중산층들이 바로 중도층인데 이 중도층들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없는 것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에서 이 세상을 정확히 보고 있는 박순혁 작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순혁 작가가
증시 전문가, 증권 전문가면서도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하잖아? 그분이?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하냐면, 이게 좀 돈을 가지고 자꾸 계층을 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정치로 나눠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야. 그러니까 계속 요즘 보면은 정치적인 얘기 하세요. 본인이 깨달은 거야. 본인이 정치 전문가도 아니야. 정치적 전공도 안 했어. 30년 밥 먹고 산 게 증권이야. 근데도 정치적인 얘기를 해. 왜? 딱 보니까 맞는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돈으로 딱 보니까 상위 10%딱 있고, 30에서, 가진 자. 그리고 좀 더 가지고 싶은 자. 아예 없는 자. 이렇게 난 아니네.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좀,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아주 없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이 뭔가를 좀 더 가지고 싶어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주식이네. 응? 주식이야. 내가 조금 가졌다라고 느끼는 30%. 내가 좀 더 가지고 싶어 하는 30%. 그리고 아예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30% 중에서 아예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거에 대한 미동을 할 수 있는 자금적 여력이 없어. 근데 이 중간에 있는 30%가, 이 중간에 있는 30%가 더 가지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더 가지고 싶은 거를 뭘로 선택한 거냐면 가장 유동성 소유에서 유가증권으로 편한, 접근하기 편한 주식을 선택한 거예요. 부동산은 선택하기가 어려워. 덩어리도 크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1가구 2주택이니 뭐니 이런 제한들이 많잖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똘똘한 채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결국은 내가 좀 더 갖고 싶은 사람들이 중도층이야. 그럼 그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주식인데, 그 주식을 가지고 돈을 잃고 있는 거야, 자꾸. 왜 자꾸 난 돈을 잃을까? 돈을 더 가져야 되는데. 그 돈을 잃는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박수영 작가가 이제 폭로를 하듯이 한 거든, 아니면 본인이 깨달았든, 아니면 뭐 영화에서 봤든,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게 공매도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공매도 세력이라고. 이 공매도 세력들은 실제로 뭐 있는 거겠죠. 저도 뭐 그 사람들 눈으로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증권 전문가라고 하시는 박순혁 작가라든지, 또는 요번에 뭐 실토를 한 뭐 금융감독 원장, 뭐 이복현 이런 분들이, 이제 거의 뭐 다 깨진 유리라고 할 정도로 이제 뭐 만연해져 있는 불법의 공매도의 현실을 보고 있다라든지, 또는 실제로 지금 공매도 관련돼가지고 뭐 정부에서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뭐 금융감독원도 찾아가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제도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처음에 제도권의 시작은 뭐냐, 박순혁 작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박순혁 작가가 뭐 좋은 학교 나오시고 소위 얘기해서 뭐 제도권에 30년 동안 계셨다고 하더라도 최상위 제도권자는 아니잖아. 예를 들면 뭐 금융감독원장이라든지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또는 경제부총리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던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성공하고 싶은 이 중간층에 있는 30%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주식을 했는데, 그걸 잃었던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네?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근래 1, 2년 동안의 생각인 거예요. 그게 바로 박순혁 작가가 이제 그 불을 지피신 거야. 그 불을 지핀 게 지금, 이제 완전히 현실의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왜? 그게 실제로 공매도 때문이든 아니든 간에, 이제 공매도 때문이 된 거야. 그게 뭐든 간에. 실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짬뽕이 돼 있을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짬뽕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정부 당국자 말마 따라 뭐, 순기운도 있고, 역기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야. 이제 문제는 공매도 문제라는 것이, 이제 중산층,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주식으로 뭘 벌어먹고자 하고자 했는데, 이 공매도 세력 때문에 못 벌어먹었다고 이제 아예 현실적으로 딱 인정이 돼버린 겁니다. 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금융감독원장이 그렇게 이미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이야기가 진행 중인 거야. 온고잉.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든 본인들이 뭐 이제 사실 안 하고 싶겠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 저항 세력들이에요. 왜? 그냥 지금도 예를 들면 따박따박 돈 들어오고, 그리고 솔직히 높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사모펀드니 뭐니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증권 기존의 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막 인력 태워드리면 좋은 수익률로만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정도로. 왜냐면 이 공매도라는 것은 얼마든지 딱 계획대로 그만큼의 수익률을 낼 수 있게 보장이 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한마디로 작전이란 말이야, 작전. 불법 공매도라는 것은 이꼬로 작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매도라는 이 단어도 좀 바꿔야 돼. 불법 공매도라 그러면 별로 큰 죄 같지가 않죠. 이걸 작전이라고 얘기하면 큰 죄인 거야.
그러니까 불법 공매도를 작전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작전. 이 작전 세력을 가지고 자꾸 이제 예를 들면 불법 공매도 하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지만 작전 세력이라고 하면 아주 쉽잖아. 아주 쉬워요. 아니, 주식은 그냥 수식으로 폭락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그게 작전이지 뭐야. 그 수식으로 폭락하면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용거래 했던 사람들 다 반대 매매를 해가지고 다 깡통 차고 그게 바로 작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바로 뭐 기관들이든 뭐 외국인들이든 그랬다면서.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중도층, 이 중도층이 결국 중산층인데 옛날에 노태우 때는 이 중도층이 중산층이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중산층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준 게 노태우야. 그러니까 난 지금까지 그냥 일반 평민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위대한 보통사람, 위대한 보통사람, 그러니까 나는 중산층이야 라고 인정해 주니까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내가 좀 더 벌어먹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야. 90년대 초반만 되면요, 대한민국 사람들 인터뷰했을 때 60% 이상, 70% 이상이 난 중산층입니다라고 스스로 자인했던 시대야. 그게 바로 노태우 정부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가졌던 포만감이야, 포만감. 근데 그 포만감이 다 없어져버렸어.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몇몇 CEO들은 연봉이 뭐 수백억이 다르고, 기업에서 뭐 인생 뭐 카카오 무슨 뭐 대표는 무슨 뭐 배당금이든 무슨 뭐 보너스를 몇백억씩 받네 뭐 이런 소리라고 앉았는데 아무리 중산층인들 내가 중간에 30%라고 하더라도 이건 뭐 틱멘트를 맨날 부자들이 뭐 수백억씩 버니 더 벌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그 더 벌고 싶은 이유가 대부분 다 윗사람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집으로도 벌지만 대부분 주식으로 그렇게 수천억씩 버니까, 수백억씩, 수천억씩 버니까 나도 주식 좀 해보자 해서 했던 건데 그 주식을 해가지고 또 다른 게 아니라 또 잃는단 말이야. 뭐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다른 경우는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잃는 경우는 크게 나. 근데 그 잃는 이유가 공매도로 하고 박순혁 작가가 딱 깨우쳐주고 그걸 가지고 1년, 2년 또 계속 얘기하다가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 하나 둘씩 이복현이나 이런 분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야, 공매도 이거 빨리 척결해야 돼 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이제 이건 기정사실화가 돼버린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제 내년에 총선에서 중도층, 우리가 지금 중도층 때문에 난리지 않아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중도층 때문에 난리인데 이 중도층을 싹쓸이하는 방법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공매도가 돼버린 겁니다. 왜? 이 공매도라는 것이 실체가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고위 공무원들이 뭐 이게 이네 아니네 이게 순기능이 있네 없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사회 악으로 규정이 됐고 이 사회 악으로 규정이 된 이 세력들은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버리는 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이걸 이제 반역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더더욱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한민국은요 대통령 중심제예요. 대통령 중심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모든 걸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잘못된 것도 대통령 탓이야. 주식이 떨어져도 대통령 탓이고 보세요 IMF 때 김영삼 대통령 머리 백발돼가지고 나왔잖아. 아니 IMF 만약에 솔직히 김영삼 정부 때문은 아니잖아. 모든 국민들이 다 못한 거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다 책임지고 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만약에 이게 주식 다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공매도 제대로 처리 안 되고 이러면요 결국은 누가 죄인 되냐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다 윤석열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볼 거예요. 그걸 누가 알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야. 이놈들 분명히 의회에 있는 놈들이 자기 다 희생양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분이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먼저 야, 나 희생양 되기 싫어 이거야. 나 희생양 되기 싫으니까 국회나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나 좀 살려줘 이거야 지금. 거기다가 야 동훈아 나 지금 잠깐 죽게 생겼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 미래의 권력이기도 하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손을 바짝 잡아야 될 것인지 자기가 어떻게 혼자 독자적으로 가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아작이라면 본인도 좋을 건 없겠죠. 예. 어쨌든 이 정권은 잘 성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공매도 문제를 어쨌든 해결을 완전히 져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이 이구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운이 달린 문제야. 예, 본인이 이미 이 얘기를 했었고 또 이거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 중심제 특수성상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 안 하면요 본인이 잘못하면 끝장나요. 국회의원들은요 상관없어. 안 죽어. 그 사람들은 요번에 한번 쉬고 다음에 또 나와서 또 당선되면 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고 민주당 국회의원이고요 국회의원 떨어졌다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은 실패하잖아요. 진짜 아작나는 겁니다.
MB도 그렇고 박근혜 봤잖아요. 노무현 봤잖아요. 큰일 나요. 정말 본인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총선의 화두는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이 사람들이 당에 지금 설려고 하는 화두가 아니라 대통령이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방점이 찍히는 화두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도층이 정말 대통령을 완전히 밀어서 야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만세 이렇게 해서 나오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 운명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아무튼 이런 맥락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